안녕하세요. 오늘 새벽에 162달러대에 테슬라 주식 두 주를 추가 매수했습니다. 저희 부부가 보유하고 있는 테슬라 주식수는 3,315주가 되었습니다. 최근 이틀 동안 바다 수영을 하고 오늘 오전에 쓰레기를 좀 줍다 보니까 얼굴이 많이 새카맣습니다. 와이프가 얼굴도 못생겼는데 피부색까지 새카맣다고 해서 죄송하다고 좀 전해달라고 하네요. 그리고 지인분 한 분께서 바닷가, 저희 지금 바다가 보이는 제 해변에 돌고래 20마리가 출몰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장면을 보지 못해서 너무 속상하기도 하네요. 어제 정리해고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리고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이 일시 중단이 된다는 이야기, 매크로 환경, 뭐 전쟁 난다 안 난다 뭐 난리도 아니었죠. 그러면서 주가가 6% 가까이 하락을 했죠. 근데 이걸 어떻게 증명을 해 보이면 좋을까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평생 모아가는 것을 목표로 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매도 계획이 전혀 없어서 그런지 평가 금액에 대해서 너무나 관심이 사실 없습니다. 어떤 분들께서는 야, 수천만 원이 날아갔는데 어떻게, 야, 뻥 때리지 말라고 어떻게 그렇게 멀쩡하게 있을 수 있냐고, 점심에 해장탕도 먹고 아무렇지도 않게 쓰레기도 주우면서 와이프와 눈물의 여왕도 재방송도 봤고요. 여러분들께서 혹시 지금 테슬라 투자를 하시는데 기인호흡으로 가져가시는 분들께서 특히 좀 힘들어 하실 수도 있다고 봅니다. 도대체 뭐 하는 것이냐, 뭐 다른 자산들은 다 올라가고 있는데 왜 하필 테슬라는 이렇게 불장해서 올해 1월 2일 날 248달러에서 거의 35% 가까운 주가 하락을 왜 경험을 해야 되느냐, 막 마음 아프다, 답답하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희 부부는 완전히 생각이 다릅니다. 어제도 새벽에 일어나서 왜 일어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162달러를 보고 낙담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어떻게 하면 더 주식을 모아갈 수 있지, 그래서 몇 주를 살 수 있는지 보니까 두 주를 더 살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싸게 세일 기간을 또 언제까지 줄지 이제 모른다는 생각, 여전히 150달러 아래로는 떨어질 가능성이 FSD가 나왔기 때문에 그 확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보여지고 있지만, 물론 제가 충분히 틀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100에서 150달러 때 가지고 있는 현금을 지금 거의 다 이제 투자로 돌렸죠.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160달러를 한번 찍었죠. 지금 애프터마켓에서도 160달러 찍은 걸 보니까 161달러가 제가 알기로는 지지라인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무너진 거죠. 그러면 그 아래가 이미 열려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자, 그러면 그 이전에 샀던 뭐 110달러, 170에 샀던 165에 샀던 그 자산들을 그러면 그때 모아가지 않고 좀 기다렸다가 모아갔어야 되지 않느냐, 후회를 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투자를 보는 관점 자체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200달러가 한 번은 안 오겠습니까? 250달러 정말 한 번도 안 올까요? 저는 그렇게 절대 생각하지 않고, 테슬라가 만들어 나가고 있는 그 미래, 그리고 현재도 조금 침체기에 있고 고전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나름 선방을 하고 있다고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걱정이 없다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어떤 분들께서는 정신승리를 하고 있다, 정신회로를 돌리고 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얼마나 너무 힘든데 저렇게 아닌 척해서 태어난 척 한다고 하시는데 절대 사실이 아니고요. 저희는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해 나가려고 하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정리해고 이야기가 나왔죠. 그래서 14만 명 가까운 테슬라의 직원 중에서 많게는 20%라고 하면 거의 이제 3만 명에 가까운 사람을 정리해고를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왔죠. 물론 10%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참 조금 억울할 수 있는 것이 메타나 구글 역시도 정리해고 이야기들이 나왔었죠. 근데 그때는 그 두 회사는 모두 주가가 올라갔던 걸로 기억합니다. 특히 메타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꽤 많이 올라갔었던 기억이 있죠. 일론이 그 정리해고 이야기를, 물론 다른 사람들 이야기를 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은 매일에 나온 이야기들을 그대로 인용을 했다고 보면은 일론이 그대로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는 이야기와 100% 일치하게 이야기를 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어떤 포장도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힘드니까 어쩔 수 없이 새로운 미래를 다가가고 하는 넥스트 페이즈라는 표현을 쓰면서 했지만은 주가 방어를 위한 그런 멘트를 절대 날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그래서 매우 솔직하게 꾸밈없이 주가 방어를 위해서 포장은 하지 않는 일론의 스타일이 이번에도 다시 한번 나타났다고 보여지고요. 메타 같은 경우에는 주크버그가 그 당시에 정리해고를 하면서 주가 방어를 위한 멘트들을 많이 날린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렇게 하지는 않았던 일론이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더 주가 하락을 부추겼다고도 볼 수 있고,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의문은 이것을 왜 실적 발표 거의 이제 8일 남았죠. 일주일 남아있는 이 기간에 이 이야기를 던지는 순간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일론이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를 굳이 왜 실적 발표 전 일주일 전에 던졌냐는 것이 저는 그것이 가장 궁금한 점입니다. 회사라는 것이 좀 침체기 있고 인력의 효율이 조금 떨어진다고 봤었을 때 정리해고를 하는 것은 미국 사회에서 너무나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일인 것인데, 구글도 마찬가지고 메타도 마찬가지고 그 당시에 정리해고는 이렇게 실적 발표를 앞두고 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를 여전히 저도 사실은 지금 곰곰이 곱씹어 보지만은 알 수는 없습니다. 제가 그냥 추측만 하건데, 이번에 실적 발표 후에 주가 현상을 급반등할 수 있는 부분들을 본인이 좀 설계를 해두고 그 전에 떨어뜨리려고 한다면은 그냥 미리 좀 매를 먼저 맞자는 심정으로 실적 발표 이후에 가이던스 좋게 나오고 그 이후에 대량 해고를 얘기하는 것보다 지금 크게 분위기가 엄청나게 좋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그냥 이야기를 던지는 것이 더 낫겠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정리해고 부분들을 10일 후에 하나, 10일 전에 하나 사실은 엄청나게 큰 차이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굳이 실적을 코앞에 두고 이렇게 이야기를 발표를 한 부분들은 나름의 여러 가지 포석도 깔려있지 않느냐. 오히려 이것이 역설적으로 주가를 방어를 하려고 하는 그런 심산도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테슬라에게는 그렇게 조금 안타깝죠. 성장주로서 앞으로 할 일이 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인원들을 감축을 한다는 부분들은 여전히 테슬라가 성장주로서의 어떤 모습들을 그렇게 시장에서는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성장주 같은 경우는 인력을 감축한다는 것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 메타나 구글은 어느 정도 가치주로서, 가치 성장주로서의 생각도 어느 정도 시장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정리해고를 했었을 때 EPS가 올라간다는 쪽에 그런 생각들을 직접적으로 이제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저희 부분은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와이프하고 이제 길 걸으면서 해변가를 걸으면서 그리고 썰리기를 죽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지금 가지고 있는 애플과 엔비디아 주식 일부를 처분을 하는 것으로 얘기를 했고, 오늘 오전에. 그리고 슈레딩거를 가지고 있거든요. 아마 들어보신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미국의 바이오주인데 손절을 많이 했다가 지금 여전히 좀 보유하고 있는 그 주식 수가 좀 몇 개 있어가지고 이걸 처분을 하면은 테슬라 주식을 한 두서너 개나 살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고, 엔비디아와 애플은 사실은 테슬라만큼 저희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자산이긴 합니다만은 $160대의 테슬라 주식을 보고 이번에 과감하게 모두는 아니지, 전부는 아니지만은 일부 물량을 조금 처분을 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애플과 엔비디아가 가장 고점일 때 매도를 했었으면 제일 좋았겠지만은 그런 능력이 없는 저희 부부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련 없이 정말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엔비디아와 구글을 이번에 만약에 매도를 한다면은 거의 처음으로 이 주식들을 매도를 하는 것이 되어서 많은 고민을 하다가 엔비디아와 이제 애플보다는 테슬라가 앞으로 향후의 잠재성이라든지 더 큰 수익률을 안겨다 줄 수 있다는 생각으로 그런 결정을 하게 되었고, 슈레딩거도 사실은 공부도 하지 않고 실적 발표가 언제인지도 모르는, 지금 주가가 언제 얼마에 형성이 되어 있는지조차 모르는, 그냥 던져놓고 이제 팽개쳐져 있는 그런 자산이거든요. 조금 부끄럽죠. 투자를 하는 사람이 어떻게 투자를 한 자산을 그렇게 좀 업신여기면서 투자를 할 수 있느냐 하실 수도 있고, 충분히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자산들을 공부를 하고 심혈을 나름 기울이고 있는, 그리고 확신을 하고 있는 자산으로 조금 이동을 시키려고 하고 있고, 니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니오 와이프 계좌로 니오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손실이 지금 $3대까지 왔더라고요. 그래서 손실이 거의 70~80%가 되고 있어서 와이프가 그 자산은 팔 수가 없다고, 이미 너무 떨어져서 손절하기도 좀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래서 저희는 이번 테슬라에 다시 $160로 복귀를 한 이 주가를 아주 싸게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상당 부분을 이미 현금을 테슬라 자산으로 $160대, $170대 옮겨 나왔기 때문에
나머지 현금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자금이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다른 자산들 일부를 처분을 하면서도 처분을 하면서까지 테슬라 자산의 보유 수량을 더 늘려나가는데 집중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혹시 너무 심란해 하실 수도 있는데요. 지금 현재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은 그 누구도 사실은 예견할 수 없는 부분인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150달러 아래로 떨어질 확률이 매우 적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 근데 이것이 보기 좋게 틀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00에서 150달러에 형성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열어두시고 양쪽을 모두 보시면서 투자를 하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저희도 최근에 지금 150달러 이상으로 계속 유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예전에도 100달러 아래까지도 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두고 저희가 투자를 했었다는 부분 영상으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여전히, 당신의 생각은 틀릴 수 있어. 더 하방 압력이 있어. 그러면 나는 100에서 150달러대에 올 수 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때 자금들도 좀 가지고 있겠어라고 하시면은 그 전략 역시 매우 유효한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일단은 실적 발표 전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테슬라를 모아가는 가장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다른 자산들도 계속 처분을 하면서 테슬라 자산으로 옮기려는 노력을 와이프와 계속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참고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